스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속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오피니언 성격의 글인데요.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윤 대통령한테 마동석이 보인다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영화 속 마동석 같은 정의감 막강 파워, 법과 원칙 강조하는 대통령과 닮았다. 범죄도시 3에서 견지할 반장이 사라져. 초유의 차관내각, 노하는 참모 있는가? 이런 그 요약으로 그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미 스루프 타임즈는 망치를 손에 든 어린이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마크 트웨인의 격언으로 이권 카르텔의 범위를 제대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전임 정권 86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연계된 좌파 네트워크가 이제 이 어떤 이 존재의 그 성격을 규정한다면, 그들은 굶어 죽은 귀신처럼 온갖 시민 단체와 사회적 기업은 물론 태양광 같은 신사업까지 만들어 국민 혈세를 폭풍 흡입해 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부 학습을 했고 또 공부를 해봤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그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협동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주식회사는 1원 1표인데 그 협동조합은 1인 1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게 된다는 게 협동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향을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내건 건 환영하지만, 그렇다면 공기업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측근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은 그쳐야 한다. 그러니까 전 정권도 그런 게 낙하산 인사가 많았는데, 현 정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로프 타임즈도 많이 다루었던 얘기지만은, 그 수장을 이 낙하산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가능하면은 내부에서 밑바닥부터 큰 그런 그 공기업의 그 직원을 수장으로 세우는 그런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요거는 저의 그 정리 내용인데요.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오피니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일간지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적지 않게 유통령을 은근히 비판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야당이 현 정권을 구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극이라는 말은 태극에도 사용하는 말임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일단 극이란 영어로 익스트림리라는 개념인데, 극자를 붙인다면은 정치에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극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은 일본의 뭐 극우단추다, 극우단체다, 극자단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살인도 저질렀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야당은 자신들은 극자는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가 그 자살 당한 게 그게 극자 아니냐? 저는 또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기지로 변신 중인 고려 아연 온산단지 사업 확장 생존 문제라고
뒤에 부분은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K즘 증설 속도, 미 말레이 인리 투자 검토, 한국 전구체 재활용 원료 20% 조달에 중국과 경쟁한다. 황산 니켈 캔코 더해 커스텀 니켈 재련소 추진.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에 대한 소개 내용을 했고, 캔코와 LG화학의 합작법인 한국 전구체 양극재로서 NCM이라고 그러죠.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회사에서 제공한 공장 전경이고 한번 저도 소개를 또 한 바 있습니다. 온산재련소가 2차 전지의 주 무대가 되겠는데 또 K잼이라고 동박공장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잼의 특징은 동정광 불순물을 1차 제거한 광석을 쓰지 않고 동박을 만든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구체 현재 연산 6,000톤의 팩토리를 처리해 전구체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많아야 중국산 전구체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비결은 속도였다. 생산 속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고에 이 황산 니켈이 이 포대에 아마 그 대부분 1톤 단위로 하든지 뭐 몇백 킬로 단위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창고에 지게차 기반인 어떤 물류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진에 적혀 있네요. 또한 고려 아연은 온산 재련소 인근에 니켈 재련소를 진다. 커스텀 맞춤형 니켈 재련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고려 아연은 건식과 습식 융합 공정을 통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표현했지만은 사업 확장은 생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납도 만들고 있지만은 전기차가 되면서 납축전지는 쇠퇴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생존 문제와 연결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상반기 성적표 보니 HD 한국 조선해양 싹쓸이 비즈와츠 나은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HD 한국 조선해양은 상반기에만 목표치 90% 달성했고 조선 3사 고부가가치 선박 수지에 더욱 집중한다. 이런 얘기인데 HD 한국 조선해양이 달성률이 89%를 했다. 삼성중공업 수주 목표 달성 못했고 하나오션은 현재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어떤 전략을 다시 꾸미고 있는 중으로서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저도 그 관심 있는 업종인데요. 그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설전 요 세 개의 회사가를 또한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저는 현대중공업을 그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할 때는 수주 산업의 특징인 계약자산, 건설업으로 치면은 미 청구공사의 수익 인식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수르프 관점에서 계속 관심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중국 고민 많은 기업들 투자금 50% 정부 지원에 유턴판 깔렸다. 아시아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뭐 중간과정 생략하고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유턴이 더 적합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심각하면은 중공장 팔고 장비 한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고, 삼성전자 중국 순매출 추이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리턴하려던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협력업체 밸류체인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협력 관계로 낫다. 미국의 리쇼링을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건비 부담은 여전해서 보조금 상한에 너무 적어 이런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나 서구들이 전부 다 이 한 30년 가까이 그 중국의 싼 인건비로 했지만은 다시 리쇼링을 미국이 한다는 것은 이제 인건비가 그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이 스루포 타임즈와 스루포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원가 회계로서 그 손익을 따지는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기업 이후로부터 중국과의 불편한 갈등을 피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많은 것이 여전히 잘못될 수 있다. 이 앨런 누나하고 이분이 중국의 그 류호 중국 부총리인데, 이분도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 때 하와이인가 어디에서 그 관세 협정을 무역 협정을 맺을 때 트럼프가 3, 40번 그 장황하게 무역 결과를 설명할 때 멀뚱멀뚱 서 있었던 그런, 그 이분은 중국이 자기네들이 입장 곤란할 때 주로 나오는 말하자면 화살마기로 그 쓰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항상 좀뭐 정중하게 보이는 얼굴이고 화내지 않는 얼굴인 것 같은, 이런 사람을 그 전면에 내세워서 무역 협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앨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결국 어떤 문제들이 처리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중국 인종 기반 동맹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위 외교관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했는데, 제가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왕위가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황인종까지 들먹이면서 미국하고 좀 떨어져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한미일 그 온라인 협력국 회의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칭다오에서 열린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우리가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고 있고, 그것이 이익에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번영하고 동아시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애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 저 웃기고 자빠진 그 표현입니다. 그 중화주의의 전형적인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그 싱크탱크 헤리티 재단의 제프 햄 스미스는 이렇게 역으로 받아쳤습니다. 어,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당신은 결코 미국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매일 미국인이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역받아쳤습니다. 어,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일부 노평가들은 왕위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대륙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고 서구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위한 전선인 일본의 20세기 대동아 공영권 연상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인종의 그 혼혈이 DNA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황인종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세 가지 인종으로 딱 그 끊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세계에는 혼혈이 많이 생겼죠. 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말을 쓰고 한국 국적을 갖고 내가 한국인이 나의 나라라고 결심하면 그게 한국이 되는 거지. 저는 결코 중국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이 내려오는 그 생각 자체가 중국은 주적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비 영화가 중국이 선호하는 논란의 지도를 묘사한 후 중국이 반응, 폭스뉴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은 다가오는 바비 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영토 주장을 지지하는 지도를 게재하기로 한 보도된 것에 대해 증가하는 분노를 일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징적인 사장으로 시진핑이가 은근히 좋아하는 그래서 그 미국 그 영화사들이 의외로 그 좌파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크니까 중국 이 영화 검열에 패스하기 위해서 이따위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상영 금지가 됐죠. 그런데 또 나온 게 블랙핑크 베트남 콘서트 주최 측 S에 대해 사과, 중국해 지도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그 블랙핑크 그 베트남 콘서트를 개최한 게 보니까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IM리가 국외의 대시라인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소셜 미디어에서 표면화되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블랙핑크가 왜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중국 놈들이 하는 엔터테인먼트 이게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블랙핑크가 그 JYP가 아마 아닐 거예요. SM이든지 아니면은 YG인가요? 어디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그 한국 엔터테인먼트 같습니다. 블랙핑크가. 근데 뭐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허필이면 아까 그 비비하고 분위기가 분홍색이라는 거, 어떤 분홍색 컨셉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흥국이 반중으로 방향을 자르고 1대1로의 거액 투자가 부른 아시아 반중 감정, 일본도 연루될 수 있다. 최악의 전개. 토우 가즈히코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다. 이렇게 이런 분이 기고를 했는데 자관 많이들 소개된 거지만은 다시 강조해서 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대1로 사업을 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현지의 차이나타운이 다수 인립하다 상황에서 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묘한 식민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중국 애들도 의도적인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현지 다른 나라에서 그 주민들과의 그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탈리아가 탈퇴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그 1대1로가 결국은 반중 의식을 높였다. 그런 얘기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미얀마 등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중동을 또 모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동 평화도 뭐 장애인들이 중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석유 거래에 대한 대금 결제 이런 것도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일본이 궁지에 몰린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어요.
일본이 중국과 같은 방식을 과거에 취했던 것이 옛날에 니들도 그랬지 않느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요것은 이제 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인데 이게 이제 중국 애들한테 사실 40 몇 년간 뺏겼죠. 자기네네 땅을 그렇게 운영권 이런 거를 43년 동안에 한다면은 이것이 무용으로만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 뒤지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오마에 게니치 씨가 제조에 구애받고 공장 정비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니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쭉 현재 홋카이도 치토세에서 짓고 있는 라피다스 회사와 구마모토 현에 지금 짓고 있는 TSMC 공장, 그 다음에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그 재가동되는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30년 이상 묵은 경제 산업성에 이제 와서 제대로 된 키잡이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자기가 강한 분야를 닦는 수밖에 없다. 제조 쪽으로 쫓아가지 말고 반도체 제조에 일본이 필요한 민생용은 한국의 기술에 공유하고 한국 제품을 수입할 게 없었다 하는 역사는 1991년도에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이게 이제 그 프라자 합의와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솔직히 미국의 일본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한국과 대만의 반대체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역사, 이런 거를 또 그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여전히 그 강한 분야는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그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견 합리적이고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그 어떤 그 동맹국끼리는 그 분업화, 그다음에 협업,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 소식적에 오마이 게니치의 그 책이 국내에서 일부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된 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번영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메가 리전 대도시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반도체 제조 장치와 반도체 소재, 전자부품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관계 등에 집중한 메가 지역을 일본 내에서 형성해야 된다는 말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좀비 디폴트가 있다라도 파산하지 않는다. 중국 부동산의 너무 깊은 어둠, 사카키 아스이라는 주택 언론인의 보도 내용인데요. 네,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도 다보스라는 게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모양이에요. 우리하는 소리가 분출됐다. 이런 얘기고 불가사의행위는 중국이란 나라의 도산법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같으면 이미 도산이 돼야 되는데 그 헝다그룹인가 그렇게 그 디폴트가 나왔으면서도 뭐 아직 그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품이 규모화 실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침 시진핑 마침내 자멸, 미국의 논문이 예상한 중국 대붕괴의 말, 하세가 유키히로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의 언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내에서 더 긴 정보라는 제목의 논문의 본체는 1월 28일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사이트에 공개되었다라고 하고
요약본은 정치 미디어 폴리티카에도 나왔다 하는 면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자세히 이 더 긴 전보에 대해서 소개한 매체가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니까요. 그때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는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균열을 내부에 안고 있다라고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 그 보고서가 책 한 권의 분량인데, 이것을 이분이 조금 나름대로는 요약을 했습니다. 논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대중 정책에도 비판적인 눈길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CC의 지도 스타일은 공산당 엘리트의 대부분에 뒤집힐 듯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왔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번엔 완전히 그 3기 쪽은 태자당, 그 다음에 그 샹하이방, 그 다음에 그 청년 공산당, 공청당, 이런 중에서 다 샹하이방 이미 사라졌고, 맥을 못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당, 공청당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이 시진핑 파의 태자당 쪽이 다 그 7인위원회를 집권을 하면서 더 강화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렇게 중국의 그 자멸을 또 얘기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선 과제를 쭉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웃 나라를 중국에게 선량하고 궁극적으로 종속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다.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런 종속국 전략적 파트너. 그러니까 지들이 다 그 아까 황인종 얘기나 그런 얘기가 다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해상 패권을 위해서 해상 주변부 제2 열도선까지 확대, 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 태국, 필리핀, 가능하다면 호주도 각각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차단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의 강점 25가지가 있고 약점도 25가지를 나열했는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아까 그 소개한 사이트에 원문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생각하는 악몽의 시나리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당내 조직적 반란, 이런 것들이 실제 발생이 되기를 은근히 저는 바랍니다. 미국이 취해야 할 대중 정책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중국 전체를 상대하기보다는 초점을 좁혀가지고 시진핑 공산당으로 좁혀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을 전체적으로 타도하는 목표 전략은 완전히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공산당으로 좁혀야 한다. 왜냐? 중국이 완전히 죽어서는 또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좀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략 보고서는 긴 전보라는 것은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 교체를 또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진핑 공산당으로 좁혀야 한다는 개념 속에서 본다면은, 저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은 김정은 공산당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김씨 왕조 독재자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바이든이 시진핑을 그 지난 6월에
독재자라고 칭했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 뿔이 나가지고 난리 브루스를 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김씨 왕조 독재자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국내에서 철야농성, 일본에 직접 가서 할 배짱은 없냐?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외부로 돌리는 전술로 보인다. 제가 제목을 땄습니다. 기사 제목은 민주당 1오염수 반대 철야농성, 이재명 IAEA 보고서는 엉터리. 자, 이 이재명이가 이런 원자력에 대한 학문이 얼마나 조예가 깊은 인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거는 완전 정치쇼를 하고 있는 거고, 대립각을 세우기 만들기 위해서 공론 분열을 일으키고 한국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켜서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표현은 과학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눈을 감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 자체가 과학적인 보고서를 뭉개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신들이 하는 행태가 얼마나 비과학적인 사고 방식인지는 자기 자신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 턱이 없다. 그런 수준의 애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국격 있게 신중하게 우려를 표현하는 선 정도가 야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대외적으로는 여야가 어떻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해가면서 해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중국 빼놓고는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있는데, 뭐 일본하고 가깝다 그래서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돌아가지고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오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조금씩 풀어낸다는 건데, 하와이보다 서울 가자 1 해외여행 한국 인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한국인이 또한 가장 많았다. 서로 한국과 일본인이 서로 여행을 다녀봐서 서로의 문화를 만끽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경제 교류의 한 면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유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의료의 시절도 바뀌고 있습니다. CNN 제시양. 이런 어린이 보육시설이 계속 줄고 노인 보호센터들로 이 어린이 보육시설이 바꿔간다는데, 저는 이미 소개했어도 노인 요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데이케어 하루하루 데이케어 하는 방향의 성격의 노인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 아프리카가 쌀 수입 의존도를 줄이도록 돕겠다. 최수양,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은 다음 주 아프리카 8개국과 쌀 생산을 늘리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 아프리카 8개국이 서울에 와서 협정을 맺어서 한국의 쌀농사 기술을 좀 배워서 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쌀 농사 기법 이런 거 해서 본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급자족까지는 안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또 아프리카에 기여한다. 이런 또 뉴스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상 7월 7일자 음력으로 치면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입니다. 음력으로 7월 7석 때 천문 현상이 견우와 직녀성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는 직녀성이 북극성이었다는 게 있죠. 한 만 년 이전에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북극성은 현재 북극칠성 끝부분의 폴라리스는 그렇게 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